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 입니다. 웬디 스즈키 지음, 안젤라 센 옮김, 김경일 감수. 김경일 교수님은 요새 방송에서도 많이 얼굴을 뵐 수 있는 교수님이시죠.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걱정 많고 불안한 당신을 위한 뇌과학 처방전. 감정균형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뇌사용법. 불안은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다.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자, 오랜만에 또 이런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불안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요새는 이 불안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정신적 어려움,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이에요. 공황장애라든지 분리불안도 이건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요즘 반려견들에게 이 분리불안이라는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분리불안도 사람이 겪고는 하는가요? 잘 모르겠네. 혹시 이런 어려움으로 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정결핍 이런 것도 일종의 불안 증세가 아닐까. 혹은 강박증.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제가 원하는 대열로 방향으로 그 순서로 정리를 해둬야 하는 약간의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불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것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책의 제목은 당신의 불안이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잡는 방법, 그리고 이 불안을 느끼는 어떤 단계, 과정들이 뇌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목차부터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빠르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감수의 글. 불안을 대하는 방식이 행복을 결정한다. 옮긴이의 말. 불안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 프롤로그. 신경과학자인 내가 불안에 주목한 이유. 자가진단 테스트 1. 나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인가? 1부. 불안 다시 보기. 1장. 불안의 재발견. 불안은 뇌가 만들어낸 반응일 뿐. 원시인의 뇌가 우리 머릿속에서 벌이는 일. 나쁜 불안으로 가는 길. 일상적 불안일까? 불안장애일까? 불안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2장. 나쁜 불안과 좋은 불안. 뇌는 변한다. 신경가소성이라는 희망.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오래가는 이유. 그렇죠.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았던 일, 그러니까 때린 일보다는 맞은 일을 더 잘 오래오래 기억을 하게 되죠. 피해를 본 것이 더 오래가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을 관리하는 4가지 방법. 3장. 불안은 죄가 없다. 불안할 때 우리가 하는 일. 감정을 다루는 2가지 방식. 나쁜 불안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2부. 뇌과학이 밝힌 불안의 6가지 선물. 4장. 불안이 주는 선물 1.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자라는 순간. 스트레스는 회복 탄력성의 필수 조건. 스트레스 반응 방식이 뇌 구조를 바꾼다고? 현재의 불안으로 미래의 불안 예방하기.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불안으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다. 5장. 불안이 주는 선물 2. 몰입 경험. 몰입 경험. 1만 시간의 법칙은 터무니없는 소리. 내 능력은 불안으로 키운다. 자극이 만드는 좋은 불안. 불안이 방해꾼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불안으로 실력을 발휘할 시간. 도파민이 팡팡. 작은 몰입의 팁. 긴장을 활용해 도전하라. 6장. 불안이 주는 선물 3. 활동가 마인드셋.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건 누구인가? 불안 덕분에 얻게 된 새로운 마인드셋. 태도가 행동을 바꾼다. 최악의 시나리오 상상하기.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고 믿어주기. 자신의 문제에 무음 버튼을 누르지 말 것. 실패는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불안은 내 상황에 대한 꿀 정보. 7장. 불안이 주는 선물 4. 집중력. 집중력을 높여주는 좋은 불안. 불안을 조절하는 집행 기능. 멀티태스킹이 주의력을 파괴한다. 호르몬이 문제라고? 흩어진 주의력을 치유하는 명상. 단 10분의 운동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테트리스가 주는 도움. 걱정 목록을 활용하는 법. 좋은 불안은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8장. 불안이 주는 선물 5. 사회성. 진정한 유대는 나쁜 불안의 방어막. 사회적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불안을 막아주는 사랑의 호르몬. 좋은 불안으로 배운 공감과 연민의 힘. 관심사가 주는 용기. 누구나 불안을 연민으로 바꿀 수 있다. 9장. 불안이 주는 선물 6. 창의성. 불안은 창의성의 연료. 변화와 치유의 원천이 되는 창의성의 힘. 창의적 특성은 선택할 수 있다. 창의성은 감정을 처리하려는 노력의 산물. 창의성이 일어나는 3가지 신경 네트워크. 창의적 사고의 2가지 유형. 불안이 영감으로 바뀌는 순간. 고통은 창의성에 이르는 한 방법. 3부. 불안과 다른 관계 맺기. 10장. 불안과 친해지기. 불안은 마음 좋은 동창이다. 자가진단 테스트 2. 불안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자가진단 테스트 3. 불안을 일으키는 계기는 무엇인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나만의 방법 찾기. 불편한 감정을 허용해 볼 것. 11장. 불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자신의 감정 조절 전략은 불안을 다루는 도구 활용법. 12장. 나를 지키는 좋은 불안 사용법.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5가지 방법. 작은 몰입의 순간 만들기. 활동가 마인드셋으로 속도 높이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바꾸는 방법. 자신의 뇌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창의성은 연습하면 된다. 사회성 근육 발달시키기. 에필로그. 불안은 저주가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 감사의 말. 참고 문헌. 자,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만 보더라도 만약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시거나 조금 깊은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 모두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일단 자신의 상태를 미리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불안을 잘 활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 목차 안에서 확인했을 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미키오 스즈키와 오빠 데이비드 코치 스즈키에 대한 사랑의 기억을 담아 감사합니다.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수의 글. 불안을 대하는 방식이 행복을 결정한다.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심리학자들끼리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 인간에게 이 감정이 없다면 심리학은 오늘부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실제로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수많은 논문, 책, 그리고 칼럼에서 심리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단어가 이 감정이다. 바로 불안이다. 불안. 아마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 상태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불안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창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불안에 대처하고 불안을 다루는 방식은 사람, 집단, 문화마다 각기 다르다. 그 천차만별의 방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중요한 성향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온통 불안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불안을 싫어한다. 불안한 상태나 불안을 만드는 상대방, 더 나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을 암시하는 정보조차 싫어하거나 외면한다. 불안을 과도하게 무시하면 허세나 자만으로 흘러간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에 지나치게 민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과 무기력에 빠진다. 불안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우리는 늘 불행하다. 실제로 불안 자체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이 책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불안은 우리의 생존과 지속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느끼고 적절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적정과 적절이다. 즉, 정도의 문제이며 균형 감각의 문제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섬세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 무작정 용기나 의지와 같은 무책임한 말로 무장한 자세로는 어림도 없다. 실제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든 업무 성과가 좋은 직장인이든 뛰어난 운동선수든 무언가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느끼는 불안의 수준이 더 높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언가를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건 자신만의 마인드셋이다. 문제는 그들 자신도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걸 매우 어려워한다는 거다. 마치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하는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왜 잘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한 안내서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주고 있다. 불안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때 생기는 불쾌한 감정인 불안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발생시킨다. 동시에 불안이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생성한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동기라고 부른다. 동기는 무언가를 향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이며 일종의 에너지 같은 것이다. 즉,
불안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마련해 놓았으니 이제부터 용처를 잘 찾아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세상과 나의 내면이 듀엣으로 은밀하게 들려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책은 독자의 시선과 관심에 닿게 그 과정 하나하나를 매우 친절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불안의 원인과 이유를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의 원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감정의 힘 활용하기이다. 이 말대로라면 불안은 나쁜 불안이 아닌 좋은 불안이 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이니 말이다. 부디 이 친절하고도 탄탄한 지침서를 통해 불안을 느낄 때마다 어디를 향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쓸모있는 고민을 시작해 보시길 권한다. 이 과정들이 하나씩 쌓여 올라간 탑이 우리 인생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심리학자인 나 역시 지나온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불안, 정서, 동기, 행동의 변화라는 일련의 연쇄로 이루어진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이 아닌 책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옴기니의 말. 불안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 안젤라 센. 영국 국립정신과 공인심리치료사. 나는 영국 국립정신과의 공인심리치료사다. 지난 15년간 300개의 언어가 통용되는 국제도시 런던에서 19세부터 92세까지 50개국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영국 국립정신과 심리치료 클리닉 IFT에서는 주로 인지행동 심리치료, 이하 CBT를 통해 우울증과 다양한 불안장애를 다룬다. 처음 상담실을 찾으면 증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때 불안장애의 경우 내담자는 불안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즉 불안의 순기능에 대해 가장 먼저 배운다. 불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신호로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이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지만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 책은 불안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좋은 불안으로 정의한다. 저자는 불안에 대한 뇌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불안을 좋은 방향으로, 그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 보호와 자기 돌봄을 넘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런던의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마음의 고민 동안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공포증, 신체 이형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증 등 다양한 불안장애를 안고 문을 두드린다. 이 수는 점점 증가하다가 팬데믹 이후로 폭증하여 연간 180만 명이 찾는 영국의 국민상담소인 IFT의 거대한 규모에도 그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미국은 인구의 약 18%인 4천만 명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영국은 인구의 약 10% 이상인 800만 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 않은 수치를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뇌는 구석기 시대와 비교해서 생물학적 진화를 이루지 못한 데 반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고 변화의 가속도가 붙어 밀려드는 정보의 양을 필터링하는 것만 해도 턱없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불확실하고 따라잡기 힘든 현실에 불안은 일상에 더욱 깊숙이 파고든다. 아이 준비물을 챙겨줘야 하는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가 날 원망하면? 아, 맞다. 구독을 해지해야 하는데 잊어버려서 금액이 청구되면 어떡하지? 상사의 이메일을 깜빡 잊어버리면? 자료를 다 읽지 못하면?
보고서를 늦게 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낙인 찍히면? 인사평가에서 뒤처지면? 그래서 해고되면? 아이들 학원은? 담보대출은? 거리에 나앉으면? 그럼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미풍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존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일상의 불안은 점점 그 영역을 넓혀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걱정으로 이어져 범불안 장애가 된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 근로자의 약 60%가 이런 불안을 경험한다. 이제 불안은 장애가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는 넘쳐난다. 그리고 불안이란 감정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우리가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불안은 좋은 불안이 될 수도 나쁜 불안이 될 수도 있다. 불안을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이것을 마음의 신호로 바라보고 피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의 번역을 맡은 이유는 공감대다. 먼저 불안에 관한 이 책의 접근법은 나의 전문 분야인 CBT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도 그럴 것이 CBT는 과학적 심리치료의 대명사라고 불리며 현대 인지과학을 기반으로 한 치료 모델을 적용하고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며 계속 진화하는 분야다. 따라서 신경과학자인 저자의 이해와 해법이 CBT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다만 이 책은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병리학적 불안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상의 불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CBT의 접근법을 일상의 불안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대변하고 해결하며 자존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일상의 불안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일종의 예방접종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제 불안은 상담실을 찾는 그들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현대사회에 유기적으로 엮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뉴욕에 있는 저자의 바람대로, 런던에 있는 옴기니의 바람대로 한국의 독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롤로그가 있죠. 저자분께서 이 책을 왜 쓰셨는지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프롤로그. 신경과학자인 내가 불안에 주목한 이유.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불안은 언제나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처럼 혹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지독한 냄새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부터 경제 붕괴, 일상에서 겪는 가족 문제까지 우리의 삶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로 넘쳐난다. 게다가 24시간 내내 맹렬하게 돌아가는 뉴스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소셜미디어는 불안을 부채질한다. 우리의 삶은 매번 걸러내야 할 정보와 쉴 새 없이 많은 자극으로 둘러싸여 있다. 더 이상 일상의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뉴욕대학교 연구실에서 신경과학자로 일할 때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 자신을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의 연구 대상자와 친구, 연구원, 동료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에 주목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걱정되는, 안절부절 못하는,
스트레스 받는, 산만한, 지루한, 비관적인,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긴장되는, 버럭하는, 방어적인, 두려운, 잠 못 이루는. 이러한 단어들이 익숙한가? 우리는 구글 검색만으로도 미국 인구의 18%인 약 4천만 명이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범불안 장애 등 다양한 불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불안이 인구 전체에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살펴볼 때 이러한 공식적인 진단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은 미처 진단받지 못한 경미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불안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경험이라는 뜻이다. 피곤한데도 걱정 없이 밤잠을 설쳤거나 해치워야 할 일의 목록이 끝도 없어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 하나를 끝까지 해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잡지 기사 하나를 집중해서 다 읽지 못할 만큼 산만한 경험 또한 해보았을 것이다. 마음과는 달리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느꼈던 경험은 또 어떤가? 일상적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증상의 일부 혹은 전부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불안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당장 불안을 느끼지는 않더라도 현대인의 삶은 거의 매 순간 이 스트레스라는 것에 다들 고개를 끄덕일 거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며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불안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숫자다. 기운 저하, 불만족, 성욕 감퇴를 겪거나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친구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방해하는 불안은 마치 붙박이 같은 삶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불안이 잠시 사라진 듯 반짝하고 좋은 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머지않아 만약에로 시작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불안 증상은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고 남는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엄청나서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업무 처리 능력, 재미를 느끼고 즐기는 능력이나 새롭고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그 의미를 찾으며 변화를 수용할 삶의 의지를 방해한다. 그렇게 일상의 불안은 삶을 훔쳐간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지속적인 긴장, 불면증, 주의 산만 및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이 내적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빠르게 도망치지 않으면 갇혀버릴 수 있는 먹구름처럼 불안을 여기는 것이다. 처음 불안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책의 첫 번째 주제인 뇌와 운동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활용하여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나는 주변에서 직접 목격한 불안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내가 가르치는 뉴욕대학교 캠퍼스, 내가 연구했던 다수의 고등학교, 재능있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여행하며 관찰한 통계 등 주변에서 목격했던 불안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그리고 명상이 불안을 줄이는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믿었고, 나의 연구 또한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의 복잡한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가 불안을 피하고 없애거나 억누르려고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창조적인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불안의 힘을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나는 연구에 점점 깊이 몰두하면서 불안의 전혀 다른 측면을 발견했다. 물론 불안은 불쾌하지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만큼 중증이 아니라도 삶의 시련을 겪으며 느끼는 불안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과학자, 의사, 치료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는 건 불안이 생존을 위해 필수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불안은 좋고 나쁜 면을 모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불안의 이런 모순에 끌렸다. 40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에 봉착했었다. 내 삶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 정상 체중의 약 11kg을 초과했고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일만 했다. 답답했고 외로웠으며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 또한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나는 과학자로서 내가 가장 잘 아는 과학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무작위 대조 실험을 통해 실험실에서 그 효과를 반복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및 명상은 체중 감량과 생산성,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의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치유적 개입, 전략을 뜻하는 과학적 용어로서의 치유적 개입은 실제로 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불안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였다. 실험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몸소 체험했다. 삶의 방식을 바꾼 후 나는 놀라울 만큼 좋아졌다. 행복하고 낙관적이며 훨씬 덜 불안했다. 처음에는 그냥 체중을 감량하고 몸매를 좋게 만들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행복 지수가 이 정도로 향상될 수 있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다른 차원의 즐거움, 사회적 참여, 그리고 만족감과 같은 감정적 변화로 나를 이끌었다. 불안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하는 지점 이면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나는 초기 연구 자료를 다시 보았다. 새로운 방식의 교차학제 연구를 통한 분석으로 모든 데이터를 맞춰본 결과 발견된 것은 내가 느꼈던 답답함과 불편함은 신경생물학적, 심리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불안이었다. 본질적으로 불안은 우리가 부정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대면할 때 뇌와 신체 전반에 일어나는 각성이나 활성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뇌와 신체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불안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신감 향상과 눈에 띄게 증가한 행복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경생물학적 원인을 찾기 시작했을 때 발견한 건 각성 상태, 즉 불안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상태에서 좀 더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 그렇다. 불안은 진지하고 경쟁이 치열한 나의 경력의 불가피한 부분이다. 나는 불안을 삶 전반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신경학적 각성이나 자극의 한 종류로 보기 시작했다. 에너지의 한 형태와 같은 불안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부적 요인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실제로는 이전의 스트레스 요인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마감,
휴식 없이 반복되는 일상,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먹기만 한 지나치게 달고 기름진 저녁 식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계기가 되어 시작한 운동, 건강한 식단, 명상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안으로 인해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었는데 지금은 큰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불안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불안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는 우리 혹은 우리의 뇌, 신체 시스템이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관리하는가에 달려있다.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은 걱정, 불면증, 주의 산만, 동기 저하, 두려움 등 여러 형태로 불안을 촉발한다. 하지만 외부 스트레스 요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연설을 하기 전에 긴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청중 앞에서 선다는 생각으로 자극과 흥분을 느낀다. 서로 다른 대응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건 한 개인의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식을 반영할 뿐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변한다는 건 곧 우리가 이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불안이 동적으로 변한다는 관점을 발견하고 나는 너무나 놀랐다. 물론 불안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며 우리 중 아무도 불안에 대항하는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비로소 불안과의 싸움을 멈출 수 있었다. 감정을 피하고 억누르거나 부정하고 물리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활용하여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웠다. 얼마나 다행인가. 누구에게나 그렇듯 불안은 여전히 불쑥 찾아오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으로 들이닥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다. 불안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의 긴장을 풀거나 마음을 안정시켜 다시 명료하게 생각하고 감정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감정적인 면에서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나는 일에서 더 큰 의미와 만족감을 느낀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내고 즐길 줄 알게 되었으며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는 대체로 불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불안은 부정적이고 불편하기만 한 감정이기에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안 이면에 있는 신경생물학적 처리 과정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불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반응 패턴에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을 느낀다면 의식적으로 불안을 알아채고 반응 방식을 바꾸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의 뇌, 신체 시스템은 기존의 패턴에 따라 반응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나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 또한 발견했다. 불안의 상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스트레스와 불안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뇌과학 분야에서 내가 주력하는 연구인 신경가소성 이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신경가소성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뇌가 플라스틱처럼 모양이 변하는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주위 환경에 대응하여 적응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신경가소성 연구는 우리의 뇌가 굉장히 적응성이 높은 기관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며 여기서 스트레스는 필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돛단배가 움직이기 위해 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뇌의 신체 또한 죽지 않으려면 성장하고 적응하기 위해 외부에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배는 위험할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균형을 잃어 침몰할 수 있다. 뇌 신체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적절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뇌 신체는 정체되고 그저 둥둥 떠다니게 된다. 흥미를 잃고 지루한 감정을 느끼며 신체적으로도 성장이 정체된 것처럼 보인다. 뇌 신체에 적정량의 스트레스가 주어진다면 최적의 기능을 하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돛단배처럼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신체의 다른 모든 부위와 같이 우리가 스트레스와 맺는 관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생명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갑자기 과다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불안은 조절 과정을 통해 균형 혹은 내부 평형 상태로 돌아오려고 한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삶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을 느끼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뜻한다. 뇌의 신체 시스템에서 불안이 작동하는 방식은 스트레스의 유무를 보여주는 동적인 신호와 같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명상, 건강한 식사, 정기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나는 뇌의 신체 시스템이 조절 과정을 거치며 적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불안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다시 균형을 맞추면서 기분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다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을까? 그건 아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나의 경험은 불안이 피하고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는 중요한 정보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뇌과학적 이해와 개인적 실험을 통해 배운 것은 수면, 음식,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수행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뿐 아니라 불안의 한가운데서 한 발짝 물러나 이러한 경험을 수용하고 오히려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도 있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불안은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다. 뉴욕대학교의 실험 연구에서 나는 운동, 명상, 낮잠, 사회적 자극을 포함한 다양한 치유적 개입이 불안 자체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불안에 휘둘릴 때 나타나는 주의 집중력의 저하, 우울감, 그리고 적개심 등과 같은 감정과 인지적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불안의 작동 방식에 대한 깨달음은 이 책의 주제가 되었고 독자와의 약속이 되었다. 나는 불안이 뇌와 신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시키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더 나은 감정을 느끼고 더 명료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독자는 이 책에서 불안과 걱정, 그리고 온갖 불편한 감정을 설명하는 신경생물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바꾸어 삶의 변화를 시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과 생각, 감정, 행동을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 불안의 신경회로를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수준에서 자신의 뇌와 신체를 깨우는 첫발을 떼고 불안에 휘둘리는 대신 견고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불안은 우리의 뇌와 신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것을 불안의 초능력이라 부른다. 불안은 적당히 살던 삶에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통의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이 책은 신경 가소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불안을 마음의 신호로 활용하여 좋은 기회로 삼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모습으로 불안을 표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의 신경 가소성은 사람마다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불편한 감정을 관리하며 항상성이라는 균형의 지점을 향해서 일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배운다면 불안의 초능력에 이르는 자신만의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불안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읽은 책 중에 가장 길었던 프롤로그가 아닌가. 저자분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이 책을 쓰셨는지 프롤로그를 통해서 너무 많이 자신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결국 이제 제가 이해한 부분은 불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불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엄청난 능력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나를 엄청나게 안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저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제일 유명하신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본인은 너무나 극심한 불안을 항상 느끼고 있다고, 이 불안함 때문에 영화를 만들고 작품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 봉준호 감독님은 본인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잘 사용해서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롤로그 끝부분에 이 저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안을 잘만 사용하면 보통의 삶을 넘어서 비범한 삶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불안이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당히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조금 더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료로서 이 불안을 잘 사용해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량이 프롤로그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은 따로 소개를 못 드리겠네요. 못 드리겠네요. 중간에 저도 갑자기 주의력이 분산돼서 갑자기 발음 실수가 엄청 많았는데 이 점도 양해 바랍니다.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쭉 읽고 있어요. 아시죠?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하면 지금 중간에 쉬지 않고 쭉 읽고 있거든요. 갑자기 딴 생각이 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저는 이 불안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책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댓글 같은 거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